사람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평생을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장 머리채를 잡고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숨을 죽이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숨을 죽이며 칼을 갈았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 남편을 사장으로 만들었지만 돌아온 건 젊은 여자와의 외도였죠. 그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아주 차갑고 완벽한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면 이 선택을 했을까? 영상을 보시면서 잠시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노후 풍경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챕터 1 단칸방의 푸른 꿈. 서울 변두리의 어두운 골목길, 녹이 슬어 붉은 국물이 흘러내리는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문틈을 타고 방 안으로 사정없이 밀려들자 영자는 빨갛게 얼어붙은 손을 입가에 대고 후후 입김을 불어넣으며 좁은 현관으로 들어섭니다. 방 안은 매캐한 석유난로 냄새로 가득 차 있고 바닥에는 낡은 인테리어 도면을 잔뜩 펼쳐놓은 체줄자를 연신 굴리던 진석이 앉아 있습니다. 진석은 영자의 거칠어진 손과 꽁꽁 얼어붙은 귀를 보더니 이내 들고 있던 줄자를 내려놓고 고개를 깊숙이 숙입니다. 영자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너 같은 사람 데려다가 이런 좁은 방에서 고생만 시키고. 진석은 영자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줍니다. 진석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거친 굳은 살과 미안함이 섞인 온기를 영자는 가만히 받아들입니다. 고생은 무슨요? 당신 이제 막 사업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죠. 저 오늘 공장 부업 일감 더 늘렸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 일에만 온전히 신경 써요. 영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진석의 굽은 어깨를 가볍게 토닥입니다. 진석은 영자의 다정한 말에 눈가를 붉히며 고개를 크게 끄덕입니다. 내가 진짜 이번 계약만 성공하면 내 이름 석자 걸고 약속한다. 내 손에 평생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진석의 목소리에는 젊은 날의 단단한 결의와 열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영자는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면 이 춥고 좁은 방에서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마다 낡은 석유난로의 주황색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하나의 도면을 나란히 바라보며 미래의 큰 집과 번듯한 사무실을 그립니다. 영자는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쉴 새 없이 미싱을 돌려 눈이 침침해지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머리핀에 반짝이는 큐빅을 박는 부업을 하며 진석의 인테리어 자재 사업 자금을 보탭니다. 시간이 멈춘다. 방 안의 낡은 시계추 소리만 째깍거릴 뿐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무겁고도 따뜻합니다. 영자는 자신의 젊음과 청춘을 다 바쳐서라도 이 성실한 남자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몇 번이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때 영자는 진석이 도면 더미 뒤편에 몰래 숨겨둔 출처를 알 수 없는 타인 명의의 차명 통장 하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영자가 공장에서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밤을 새워번 돈의 일부가 진석의 개인 비상금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곳으로 조금씩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작은 먼지처럼 철저히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훗날 어떤 파도를 몰고 영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지 영자는 아직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사업은 두 사람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인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진석의 성실함과 영자의 꼼꼼한 자금 관리가 소문이 나면서 진석의 인테리어, 자재를 찾는 거래처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납니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 단칸방의 월세는 몇 년 만에 전세로 바뀌고 다시 넓은 빌라로 살림을 넓혀갑니다. 진석은 매일 밤 늦게까지 가방 가득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를 들고 들어왔고 영자는 고단함도 잊은 채 밤새 그 영수증을 분류하며 낡은 금전 출납부에 꼼꼼히 장부를 적어 내려갑니다. 당신 오늘 새로 뚫은 대리점 계약 성공했다면서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영자가 피로회복을 위해 정성껏 탄 따뜻한 꿀물을 건네며 말합니다. 진석은 꿀물을 단숨에 들이켜며 영자의 지친 얼굴을 빤히 바라봅니다. 다 내 덕분이지, 영자야. 나 다음 달에 드디어 개인 사업자 접고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해. 주주명부에 내 이름도 든든하게 넣을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 진석은 호기롭게 허허 웃으며 영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습니다. 영자는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가 함께 밤을 새우며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진석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고 내 가족의 행복이라 믿으며 영자는 더욱더 자신을 채찍질하며 내조에 힘을 씁니다. 그러나 며칠 뒤 법인 설립 절차 서류를 대행하던 법무사 사무실에서 영자의 개인 연락처로 의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 사모님 되시죠? 이번에 새로 설립되는 법인 서류 검토 중인데요. 대표님 지분은 90%고 사모님 지분은 5%로 책정되어 들어왔는데 이거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사무적인 법무사의 목소리에 영자의 손이 순간 얼음처럼 굳어집니다. 분명히 고생을 같이 했으니 지분도 반반씩 나누어 대등한 동반자로서 평생 길을 가자고 했던 진석의 다정한 말과는 너무나도 다른 숫자가 수학이 너머에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영자는 큰 충격을 받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숨이 멎는다.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사모님? 듣고 계세요? 하는 침묵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영자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알겠다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습니다. 그날 밤 늦게 퇴근하여 기분 좋게 겉옷을 벗는 진석에게 영자는 슬그머니 낮에 들었던 서류 이야기를 꺼냅니다. 진석은 영자의 말을 듣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휘휘 내저으며 이내 짜증 섞인 표정을 짓습니다. 애인 영자, 너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그거 다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만 그렇게 잠시 쪼개놓은 거야. 어차피 회사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게 다 내 재산이지 누구 거겠냐?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려는데 쪼잔하게 겨우 그런 서류상 숫자로 서운해하고 그러냐? 나 못 믿어? 진석은 웃으며 영자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욕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진석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진지한 설명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영자는 남편이 들어간 욕실 문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매일 밖에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며 고생하는 남편이기에 그저 다른 깊은 뜻이 있겠거니 하며 서운함과 불안감을 가슴 깊은 곳으로 억지로 삼켜버립니다. 인생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완성되지 않기에 이 아주 작은 신뢰의 균열이 훗날 어떤 거대한 파멸의 틈을 만들지 영자는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영자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 남편의 말이 맞을 거야.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거겠지. 영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진석을 위해 정성스레 새로 지은 밥과 따뜻한 국을 끓여 올립니다. 진석은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점점 더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고
영자는 홀로 외롭게 넓어지는 집안을 지키며 아들의 육아와 가사에 전념합니다. 회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하여 마침내 직원이 수십 명에 이르는 번듯한 중견건설 자재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진석의 어깨에는 힘이 잔뜩 들어갔고 영자는 주변 이웃들로부터 돈 많은 대기업 사장 사모님이라는 부러움 섞인 칭찬을 듣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게 성공한 자수성가 부부의 모습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자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넓어지는 평수만큼 채워지지 않고 자꾸만 공허해집니다. 진석의 지갑에는 항상 수백만 원짜리 수표와 고급 법인카드가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영자에게 건네주는 생활비의 액수는 회사가 작았을 때와 비교해 그리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가끔 가구라도 하나 바꾸거나 아들의 학원비로 지출이 많아진 달에는 진석의 미간이 어김없이 찌푸려졌습니다. 너는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모르고 아주 돈 쓰는 게 겁이 없구나. 적당히 좀 아껴 써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벌어다 줄 수 있을 것 같냐? 진석의 냉정한 한마디는 영자의 가슴에 깊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힙니다. 내가 젊은 날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며 내 청춘을 다 바쳐 키워낸 회사인데 이제 와서 자신은 그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축내는 철없는 주부 취급을 받는 현실에 영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영자는 여전히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커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거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연습합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침묵이 비겁함이 아니라 현명함이라 믿었던 영자의 선택은 그렇게 서서히 진석의 방종과 자만을 키워내는 자양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아들은 자라 어느새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었고 진석의 귀가 시간은 이제 매일 밤 자정을 넘기는 것이 당연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주말에도 비즈니스 미팅과 골프 일정이 꽉 차 있다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영자는 진석의 세탁물을 정리하다가 문득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이질감에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진석의 와이셔츠 소매 끝에 묻은 아주 미세한 화장품 자국, 가끔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러 서둘러 베란다로 나가는 진석의 다급한 뒷모습, 영자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애써 지워버립니다. 아니야,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그 힘든 시절을 같이 버틴 사람인데. 영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영자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으며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습니다. 진석이 성공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쥐게 되면서 영자와 함께했던 단칸방의 푸른 꿈은 서서히 빛이 발해가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탐욕과 배신이라는 어두운 괴물이 고개를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챕터 2 이상 징후. 회사가 커질수록 진석의 서랍 속 넥타이는 화려해졌고 구두 끝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영자는 남들이 사장 사모님이라 부르는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오히려 단칸방 시절보다 더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40을 훌쩍 넘긴 영자의 눈가에는 잔주름이 깊어졌지만 진석은 날이 갈수록 세련된 중년 신사의 멋을 풍겼습니다. 주말이면 골프 가방을 메고 나가는 진석의 뒷모습을 보며 영자는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진석이 여느 때처럼 새벽 2시가 다 되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겉옷을 받아들며 진석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진석의 셔츠를 벗겨 세탁 바구니에 넣으려던 순간 영자의 움직임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진석의 와이셔츠 깃에서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달콤하고 이국적인 여자 향수 냄새가 물씬 풍겨왔기 때문입니다. 영자가 평생 써본 적도 없고 집에 두지도 않는 지독하게 달콤한 향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셔츠 오른쪽 어깨 부근에는 옅은 파운데이션 화장품 자국이 아주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다. 영자는 세탁실의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서서 그 셔츠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찌르르 하는 통증과 함께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최근 들어 휴대폰을 항상 액정이 바닥으로 가도록 내려놓던 모습,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꼭 쥐고 들어가 문을 잠그던 행동, 그리고 예전보다 부쩍 늘어난 주말 출장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불길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진석의 양복바지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 주머니 속 물건들을 꺼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주머니 안에서는 최고급 일식집의 영수증과 영자가 모르는 명품 브랜드의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진석은 지방 공장 공사에 급한 문제가 생겼다며 새벽같이 집을 나섰던 날이었습니다. 영수증 하단에는 2명의 식사 대금으로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다. 영자는 영수증을 쥔 채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 터진 피가 입안을 비릿하게 적셨지만 영자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안방 침대에서는 진석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다는 듯 태연하게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거친 숨소리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들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얀 와이셔츠를 다려 진석에게 건넸습니다. 진석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지다 영자의 안색이 어두운 것을 보고 넌지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 왜 아침부터 얼굴이 그 모양이냐? 사람이 좀 밝게 웃고 그래야 복이 들어오지. 대기업 사장 마누라가 되어서는 맨날 궁상맞게 그러고 있을래? 진석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는 영자에 대한 존중이나 애정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다림질판을 꼭 쥔 채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난주 토요일에 지방 공장 가셨을 때 식사는 어디서 하셨어요? 많이 바쁘셨나 봐요. 그 순간 진석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이내 미간을 팍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지금 나 감시하냐? 내가 밖에서 거래처 회장들 만나고 공장일 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밥을 어디서 먹었는지까지 너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해?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집구석에서 편하게 살면서 의부중이라도 생긴 거야 뭐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살림이나 똑바로 해. 진석은 영자의 얼굴에 대고 셔츠 깃을 거칠게 털어내더니 가방을 챙겨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영자는 덩그러니 남겨진 거실에서 진석이 소리치던 잔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영자를 의부중 환자로 몰아세우는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영자의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분노와 깊은 슬픔이 동시에 소용돌이쳤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 춥던 단칸방에서 손가락이 굳어가며 미싱을 돌리고 남편 기 안 죽이려고 내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버텨온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온 것이 고작 이런 무시와 의심이라니 영자는 온몸의 힘이 스르륵 풀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완성되지 않지만
진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거실벽에 걸린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영자는 가슴을 쥐어짜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무너지면 이 아이의 세상도 무너진다. 영자는 눈물을 닦아내며 거칠어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며칠 뒤 영자는 진석의 가방 안에서 우연히 작은 카드 청구서 서류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석의 개인 명의로 된 비밀 카드의 명세서였습니다. 그 명세서에는 영자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청담동의 고급 미용실, 한남동의 외제차 전시장, 그리고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월세 이체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진석은 이미 영자 모르게 대담하고 치밀하게 자신만의 두 번째 삶을 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의 돈과 자산을 교묘하게 빼돌려 젊은 여자를 위한 안락한 둥지를 틀어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자는 명세서를 든 손을 바르르 떨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철저하고 계획적인 배신이다. 영자는 당장이라도 그 오피스텔로 쫓아가 문을 부수고 남편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상간녀의 얼굴에 오물을 끼얹고 온 세상에 이 추악한 범죄를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감정을 터뜨렸다간 법인 지분의 90%를 쥐고 있는 진석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쫓겨나 자식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명세서를 원래 있던 자리에 아주 똑같이 접어 넣었습니다. 영자의 눈빛에서 서글픈 눈물이 사라지고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빛이 서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토록 치밀하게 배신을 준비했다면 자신 또한 그보다 더 치밀하고 잔인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상대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한 힘의 비축임을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챕터 3 의심, 긴장. 의심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바늘구멍과 같아서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온 바닷물이 그 틈을 타고 사정없이 밀려들기 마련입니다. 영자의 일상은 이제 고요한 지옥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진석의 구두를 닦고 셔츠를 다리는 영자의 손길은 전과 다름없이 정교했지만 영자의 시선은 늘 진석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자만하는지 날이 갈수록 영자의 앞에서 뻔뻔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거실에서 아들과 함께 숙제를 봐주고 있던 영자의 귀에 진석의 휴대폰 진동 소리가 나직하게 울렸습니다. 안방 침대 위에 놓인 휴대폰이 몇 번이고 길게 몸을 떨었습니다. 진석은 서재에서 컴퓨터로 무언가를 보느라 진동 소리를 듣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영자는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걸어가는 영자의 발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울렸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머리맡에 놓인 진석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름 대신 그저 민 실장이라는 석자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밑으로 미리 보기로 떠오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결코 회사의 실장이 보낼 만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진석 씨, 이번 주말에 약속한 오피스텔 가구 보러 가는 거 안 잊었지? 보고 싶어. 시간이 멈춘다. 민 실장이라는 투박한 이름 뒤에 숨겨진 달콤하고 가식적인 문장이 영자의 눈동자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쥔 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리더니 진석이 다급한 발소리로 안방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영자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본 진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진석은 영자의 손에서 휴대폰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너 지금 내 휴대폰 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왜 남의 사생활을 함부로 뒤져? 너 진짜 의부증 정신병이라도 걸린 거냐? 진석의 거친 목소리가 안방 가득 큰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는 자신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얼굴이 정녕 젊은 날 단칸방에서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그 남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영자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 실장이라는 분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피스텔 가구를 보러 가자고 하던데 회사에 새로 오피스텔을 얻을 일이 있나 해서요. 영자의 차분한 질문에 진석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뻔뻔하게 얼굴색을 바꾸며 영자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사사건건 시비야? 이번에 새로 계약하는 대형 거래처 VIP 의전용 오피스텔이야. 민 실장이 그 가구 세팅 담당이라 나한테 확인차 연락한 거고 내가 회사 경영에 대해 뭘 안다고 감히 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판단해? 집구석에서 편하게 돈이나 쓰면서 살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남편을 감시하고 의심해? 진석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영자를 무식하고 철없는 주부로 몰아세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영자의 인생 전체를 무시하는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진석에게 그 어떤 변명도 진심도 기대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숨이 멎는다. 거칠게 문을 닫고 나가는 진석의 등 뒤로 영자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그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터트리면 진석은 교묘하게 법적 허점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고 영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정신 이상자로 몰아 이혼을 요구할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아직 중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영자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 너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이진석, 당신이 나를 이렇게 주부라고 무시했지. 내가 껍데기만 남겨놓고 당신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영자는 혼잣말로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복수의 집행관 같은 냉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자는 남편 몰래 철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침묵은 결코 비겁한 항복이 아니라 사냥감을 확실하게 덫에 몰아넣기 위해 숨을 죽이는 사냥꾼의 시간임을 영자는 스스로에게 새겼습니다. 영자는 우선 친정에 믿을 만한 친척 이름으로 조용히 법률 전문가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석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매달 지급되는 주부 생활비와 가계 자금의 소액 지출들을 극도로 쪼개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진석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해 상간녀 미니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명품을 사준 내역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으기 위해 영자는 밤마다 진석이 잠든 틈을 타 그의 지갑 속 영수증과 법인카드, 청구서를 한 장 한 장 찾아내어 비밀리에 사진을 찍어 보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자는 진석이 회사의 지분을 90%나 쥐고 주무르고 있지만 실상 회사의 오랜 주주들과 동업자들 사이에서는 진석의 방만한 경영과
독단적인 태도에 대해 엄청난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해냈습니다. 특히 진석과 함께 회사를 일구었던 창립 멤버이자 이사인 최 전무가 진석의 전횡에 큰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자는 어느 날 오후 진석 몰래 최 전무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회사의 지분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영자만의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여전히 영자가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며 자신의 외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미련한 아내라고 확신한 채 상간녀 미니의 품에서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만하며 내딛는 발걸음 밑에는 영자가 세월을 바쳐 파놓은 깊고 치명적인 함정이 촘촘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준다고요. 남편의 외도를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고등학생 자식의 미래를 위해 그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영자 씨의 심정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당장이라도 다 뒤엎고 싶었겠지만 그녀는 내 가정이 무너지는 타이밍조차 자신이 직접 결정하겠다며 10년의 세월을 버텨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지독한 인내의 선택 과연 맞았을까요? 나라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웃으며 밥상을 차려낼 수 있었을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챕터 4 갈등 시작.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흔들고 물밑의 소용돌이는 고요한 표면을 기어이 뒤엎어버립니다. 영자가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겉으로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집안의 공기는 알 수 없는 압박감으로 터질 듯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된 아들 민우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집안의 기묘한 기류를 눈치챈 듯 눈빛이 어두워졌고 진석은 이제 영자의 눈치를 보지도 않은 채 외박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오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거칠게 풀리며 진석이 들어섰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또다시 그 지독한 꽃향기가 거실을 뒤덮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말없이 수건을 챙겨 진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석은 영자가 다가오자 귀찮다는 듯 손을 팩 저으며 구두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졌습니다. 빗끄트머리 묻었는데 뭘 그리 촌스럽게 챙겨? 나도 내가 알아서 해. 진석의 목소리는 탁하게 갈라져 있었고 그의 셔츠 주머니 부근에는 붉은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자국을 눈앞에서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조로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일주일에 사흘을 집에서 안 주무시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그 순간 진석의 안면 근육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진석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러 바닥에 내팽개치며 영자의 가슴팍을 삿대질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냐? 내가 밖에서 누구 때문에 밤낮 없이 피 터지게 구르는 줄 알아? 너랑 민우 그 넓은 아파트에서 대기업 사장. 가족 소리 들으며 떵떵거리고 살게 하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거야. 어디서 얼치기 같은 소리로 사사건건 도끼 눈을 뜨고 따져 물어? 내가 집에서까지 네 잔소리를 들어야겠냐? 진석의 폭언이 빗소리를 뚫고 거실 벽을 때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아내에 대한 가차없는 무시와 배신을 정당화하려는 추악한 자만심이 번들거렸습니다. 시간이 멈춘다. 거실 한 구석, 학원 독서실에서 늦게 돌아와 방문을 빼꼼히 열고 이 상황을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고등학생 아들 민우의 얼굴이 영자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서글픔을 느꼈지만 지금 여기서 감정을 폭발시켜 진석과 밑바닥까지 싸운다면 민우의 고등학교 생활과 다가올 입시는 지옥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영자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목구멍 뒤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민우 방에 들어가서 자라. 엄마 아빠 이야기 중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영자는 아들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우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문을 닫자 영자는 진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영자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남아있지 않은 완벽하게 차가운 철면이 쓰여 있었습니다. 화내실 필요 없어요. 당신 건강이 걱정되어 한 말이니까요. 씻고 주무세요. 영자는 방바닥에 떨어진 진석의 넥타이를 조용히 주워 올려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진석은 영자의 굴복 섞인 태도에 승리감 어린 콧방귀를 뀌며 안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진석은 영자가 자신의 권력과 돈 앞에 결국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 나약한 주부일 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알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주워 올린 그 넥타이 틈새로 진석의 자산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해둔 변호사의 명함이 영자의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만져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숨이 멎는다. 어두운 주방으로 걸어 들어간 영자는 싱크대를 붙잡고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 속에서도 영자는 머릿속으로 차가운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내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는 타이밍은 이진석 당신이 아니라 내가 정한다. 영자는 그날 이후 본격적으로 반전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석과 함께 회사를 세웠던 창립 멤버 최전무와의 비밀 회동을 늘렸습니다. 영자는 최전무에게 진석이 상간녀 미니의 명의로 된 강남 오피스텔 보증금과 고급 외제차 리스 비용, 그리고 미니의 개인 사치품 구입 비용을 모두 회사의 비자금과 법인카드로 유용했다는 명백한 횡령 증거 서류들을 제시했습니다. 최 전무님, 저 사람이 회사 돈을 자기 개인 살림 차리는데 수십억씩 쏟아붓는 동안 밤낮으로 고생한 주주들과 직원들의 피땀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회사가 저 사람 개인의 구멍가게입니까? 영자의 단호하고 정제된 한마디에 최 전무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진석의 독단적인 경영에 이미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던 최 전무는 영자가 확보한 완벽한 법적 증거 자료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이 이 정도까지 망가졌을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주주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최 전무의 확답을 받아내는 순간 영자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진석은 영자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식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방구석에서 늙어가는 불쌍한 아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영자는 이미 남편의 목을 죄 거대한 그물을 회사의 밑바닥에서부터 촘촘하게 짜올리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자신이 상간녀 미니의 품에서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자수성가한 인생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영자가 자신을 위해 차려주는 따뜻한 아침 밥상을 받을 때마다 진석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 드니까 얼굴에 생기가 없다. 관리 좀 해라. 내 비서 민 실장은 30밖에 안 됐는데도 얼마나 똑 부러지는지 몰라. 식탁 앞에서도 대놓고 상간녀를 암시하며 영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진석의 말에 영자는 묵묵히 국을 떠넣으며 속으로 의조렸습니다. 그래, 마음껏 떠들어라. 그 오만함이 너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밧줄이 될 테니까. 갈등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영자는 철저하게 자신을 지워내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의 미래를 위해 가슴에 피눈물을 묻고 지켜온 10년의 세월, 영자는 그 기나긴 모욕의 시간을 완벽한 승리로 바꾸기 위해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5 갈등 심화, 분노 폭발.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도 기어이 열매를 맺고 가슴속에 묻어둔 피눈물은 얼음처럼 단단한 무기가 됩니다. 영자가 스스로를 지워내며 버텨온 세월은 마침내 빛을 발하는 듯 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어두운 집안 분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책상 앞을 지키던 아들 민우가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명망 있는 집안의 딸과 혼사를 맺게 된 것입니다. 상견례 날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 집에는 기품 있는 마스크를 쓴 영자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진석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진석은 사돈댁 앞에서 연신 회사의 매출 규모와 자신의 성공 신화를 늘어놓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허허, 사돈 어른.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우 결혼하면 내가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 한 채는 기본으로 해줄 생각입니다. 제 회사가 요즘 건설 자재 시장을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은 영자의 손을 슬그머니 잡으며 인꼬 부부 신용을 냈습니다. 사돈댁 앞이라 영자는 그 기름진 손을 뿌리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자애롭고 현명한 어머니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테이블 밑으로 진석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계속해서 징징거리며 진동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진동이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지를. 결혼식 당일 화려한 호텔 식장에는 수많은 하객이 인사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영자는 평생 중 가장 화려하고 고운 청색 한복을 차려입고 신부 측 어머니와 다정하게 화객을 맞이했습니다. 진석은 연신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대기업 사장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그때 하객석 저 멀리 뒤편 화려한 대리석 기둥 뒤에서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이 상황을 비웃듯 바라보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 영자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상간녀 민희였습니다. 민희는 감히 이 신성한 결혼식장까지 찾아와 자신이 진석의 진짜 주인공인 양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영자를 도발하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민희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순간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영자의 눈과 민희의 눈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보통의 아내라면 당장 비명을 지르며 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식장을 뒤엎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자는 오히려 민희를 향해 아주 살짝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멈춘다. 민희는 영자의 예상치 못한 당당하고 차가운 반응에 오히려 당황한 듯 선글라스를 치켜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자는 식장으로 입장하는 아들 민우의 늠름한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오늘 이 순간을 위해 10년을 버텼다. 내 앞길에 단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 엄마는 오늘까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줄 거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 속에서 아들의 결혼식이 무사히 마무리되고 양가 부모 성혼 선언문 낭독과 하객 인사가 모두 끝나는 순간 영자의 눈빛에서는 마침내 10년간 쓰던 현모양처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져 나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진석은 안방문을 열자마자 영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민희가 식장에 나타났을 때 영자가 눈치를 채고 자신을 압박했다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아, 너 오늘 식장에서 눈빛이 왜 그 모양이야? 민희가 온 게 뭐가 대수라고 사돈댁 앞까지 가서 그렇게 쌀쌀맞게 굴어.
내가 그 애한테 아파트 한 채 해준 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내가 뭔데 사사건건 내 인생에 방해물처럼 굴어. 진석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거실의 크리스탈 화병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화장창하는 굉음과 함께 화병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영자의 발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영자의 하얀 발등에서 붉은 핏방울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멎는다. 깨진 유리 파편 위에 선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영하 20도의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진석은 영자의 그 낯설고 무서운 눈빛에 압도되어 순간 서슬퍼런 기세가 꺾여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진석 씨, 영자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짐 없이 지독하게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번 돈이라고 했어? 이 회사가 당신 혼자 만든 거라고 생각해? 내가 그 추운 단칸방에서 미싱 돌려가며 밥 먹이고 당신 도면 장부 적어가며 키운 회사야. 당신이 그 잘난 상간녀 미니품에서 법인카드 갈아대며 수십억씩 횡령하는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인 줄 알았어? 뭐라고? 너 다 알고 있었어. 진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영자는 주머니에서 1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진석의 불륜사진,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 그리고 법인 자금 유용 및 배임 횡령 증거가 담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진석의 가슴팍에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거실 바닥으로 하얗게 흩날렸습니다. 당신 민우 결혼식까지만 버티길 잘했어. 만약 그 전에 내 아들 인생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냈으면 난 당신을 벌써 파묻었을 테니까. 내 마지막 연기는 오늘로 끝이야. 이제 당신이 뿌린 그 더럽고 추악한 오물의 대가를 온몸으로 받게 해줄게. 영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진석의 심장을 찌르는 단두대의 칼날과 같았습니다. 진석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과 횡령 증거 서류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으며 손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주부라고 무시하고 속여왔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쥔 거대한 포식자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이내 이성을 잃고 흩어진 서류를 찢어발기며 다시금 광기를 부렸습니다. 이따위 서류 몇 장으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회사의 지분 90%가 내 거야. 내 회사고 내 지분인데 내가 날 어쩌겠다는 거야. 이혼? 재산 분할? 서류상 내 명의로 다 돌려놨으니 너한테 갈 돈은 한 푼도 없어. 이 독한 년아. 진석은 찢어진 종이를 영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며 미친 듯이 악을 썼습니다. 오만함과 탐욕에 눈이 먼 괴물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영자는 얼굴에 부딪혀 떨어지는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아주 깊고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마음껏 짓거려봐. 당신 그 지분 90%가 오늘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일주일 뒤 당신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은혼식 날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영자는 뒤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걸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진석이 물건을 부수며 지르는 비명과 거친 숨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지만 영자는 어두운 방 안에서 침대에 가만히 누워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석이 자랑하는 그 주식과 권력은 이미 영자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챕터 6 감정 정점 무너짐. 깨진 그릇의 파편은 아무리 정교하게 이어 붙여도 물을 담을 수 없고 한번
뒤틀린 인간의 탐욕은 기어이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법입니다. 영자가 방문을 잠그고 들어간 뒤에도 거실에서는 진석의 거친 숨소리와 집기를 부수는 소리가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석은 자신이 20년 넘게 쌓아 올린 철옹성이 고작 방구석 주부라고 무시했던 영자의 손끝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어젯밤의 폭풍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기묘할 정도로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진석은 핏발선 눈으로 거실 바닥에 흩어진 서류 조각들을 모조리 수거해 불태우고는 영자의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야, 김영자. 너 그 서류 원본 어디다 숨겼어? 당장 안 내놔. 내가 감히 나를 협박해? 내까짓게 이혼 소송해봐야 법원에서는 주부 기여도 얼마 인정 안 해줘. 당장 문 열어. 진석은 문고리를 거칠게 돌리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그 어떤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다. 진석이 숨을 몰아쉬며 문 앞에 멈춰 섰을 때 안방의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영자는 어젯밤 발등에 튄 유리 파편의 상처에 하얀 대역 반창고를 정갈하게 붙인 채 전과 다름없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영자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호수처럼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거실 바닥에 깨진 화병 파편을 묵묵히 빗자루로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장, 한 행동마다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이진석 씨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서류 원본은 이미 당신이 가장 무서워할 만한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법원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목숨처럼 아끼는 그 회사, 그리고 주식 그게 과연 당신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 걱정이나 하세요. 영자의 음성은 지독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진석은 그 의연한 태도에 오히려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내 회사를 어쩌겠다고? 주주들이 바보인 줄 알아? 지분 90%를 쥔 나를 누가 해임해? 최 전무가 내 친구야. 내까지 주부 말 한마디에 주주들이 움직일 것 같아? 진석은 허세를 부리며 삿대질을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쓸어 담은 유리 파편을 쓰레기통에 털어넣으며 진석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 있을 우리 결혼 25주년 은혼식 파티 예정대로 크게 여세요. 당신 대외적 체면이 있으니 취소할 수도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게 될 테니까. 영자는 그 말을 남기고 겉옷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숨이 멎는다. 혼자 남겨진 진석은 다급하게 휴대폰을 들어 최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저편에서는 의도적인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기계음만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진석은 가슴을 짓누르는 알 수 없는 압박감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직감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 길로 진석은 오피스텔로 달려가 상간녀 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미니는 진석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목을 감싸 안고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석 씨, 왜 그렇게 불안해해? 그 늙은 여자가 뭘 안다고 그래. 자기가 지분 90%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 이번 은혼식 파티 때 차라리 나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줘. 나 이제 숨어서 지내는 거 지긋지긋해. 그 여자한테 당당하게 이혼 서류 도장 찍으라고 우리가 압박하자. 응?
미니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진석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진석은 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 회사는 내가 지킨다. 주총이 열려도 내 주식이 90%인데 감히 누가 날 건드려. 일주일 뒤 파티 때 그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어. 진석은 미니의 부추김에 다시금 자만심을 회복하며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알지 못했습니다. 미니의 오피스텔을 나서는 그의 뒤편 골목길에서 영자가 고용한 합법적인 채권 추심 전문가와 변호사 법무팀이 진석이 자금을 세탁하고 명의를 은닉한 또 다른 비밀, 지적 자산들과 해외 채권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혼식을 사흘 앞둔 날 진석의 회사 사무실로 청천벽력 같은 서류가 날아들었습니다. 진석이 자회사와 유령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상간녀 미니에게 흘려보낸 자금 50억 원에 대한 법원의 대여감 반환 소송 및 예금 채권 가압류 결정문이었습니다. 회사의 법인 계좌 중 핵심 자금줄이 묶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연달아 경고 전화가 걸려왔고 주주들의 항해 방문이 빗발쳤습니다. 진석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감히 누가 내 자금을 추적한 거야? 최 전무 어디 갔어? 진석이 비서실을 향해 악을 쓰며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비서실 책상 위에는 최 전무가 남긴 짧은 사직서와 함께 대규모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의 안건은 대표이사 이진석의 배임 횡령에 따른 해임안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의 건이었습니다. 진석은 다리가 풀려 비서실 바닥에 쾅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경악으로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진석의 거친 숨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다고 자부했던 대기업 사장 이진석의 왕관이 보이지 않는 아내의 손끝에서 서서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정점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진석의 등 뒤로 운명의 은혼식 당일의 태양이 무심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입니다. 아들의 결혼식까지 완벽하게 엄마로서의 의무를 다한 영자 씨는 이제 아내가 아닌 철저한 복수의 집행관으로 변신합니다. 남편의 자만심을 역이용해 뒤로는 회사의 지분을 장악하고 법적 준비를 끝마치는 그 냉철함. 이 선택, 과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짜 복수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상대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완벽하게 떨어뜨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챕터 7 진실 공개 반전. 마지막 막이 오르기 전의 무대는 늘 지나칠 정도로 고요하고 화려한 법입니다. 강남의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에는 결혼 2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정재계 인사들과 회사의 주요 주주들, 그리고 친인척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진석은 세련된 턱시도를 차려입고 입구에 서서 하객들과 연신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진석의 얼굴은 대내외적인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억지 미소로 가득 차 있었지만 주머니 속 그의 손은 연신 차갑게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최고급 드레스를 차려입은 상간녀 미니가 당당하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미니는 영자가 자신을 굴복시키거나 조용히 돈으로 합의를 보려고 초청장을 보낸 줄 착각하고 기고만장한 걸음걸이로 연회장 가장 맨 앞줄
VIP 지정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진석은 미니의 대담한 등장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어찌할 바를 몰라 셔츠 깃을 연신 만지작거렸습니다. 연회장 단상 위로 기품 있는 남색 드레스를 차려입은 영자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올라섰습니다. 영자의 서두름 없는 한 걸음, 한 행동마다 하객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영자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부부의 결혼 25주년 은혼식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5년 동안 저희가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담은 짧은 영상을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영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들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이 스르륵 내려왔습니다. 진석은 그저 영자가 준비한 평범한 가족 영상일 것이라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은 미니 역시 다리를 꼬고 앉아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회장 시계의 바늘이 정확히 저녁 8시를 가리켰습니다. 행사 시작 후 정확히 1시간 1만이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훈훈한 가족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선명한 화질의 사진과 영상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석과 미니가 호텔 로비를 다정하게 드나드는 모습,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미래를 즐기는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난뜨겁고 추악한 문자 메시지 내역들이 거대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멈춘다. 순식간에 대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지독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은 경악 어린 눈으로 화면과 맨 앞자리의 미니, 그리고 단상 옆의 진석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연회장은 웅성거림과 수군거림, 그리고 친인척들의 비명에 가까운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미니의 얼굴은 공포로 인해 하얗게 핏기가 가셨고 입고 있던 드레스 자락을 쥔 손을 바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안 꺼. 누군가 영사 장비를 해킹한 거야. 당장 꺼. 진석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 스크린 선을 뜯어내려 발악했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 진석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흔들림 없이 마이크를 꼭 쥔 채 진석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영자의 눈빛은 영하 20도의 칼날처럼 진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해킹이 아닙니다. 이진석 씨, 내가 지난 10년 동안 당신의 추악한 배신을 지켜보며 모아온 지독한 기록들입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사방으로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석은 멱살을 잡을 듯 영자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 순간 연회장 뒷문이 열리며 최 전무와 함께 법원의 집행관들, 그리고 회사의 소액 주주들이 무리지어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진석은 그 모습을 보고 뚝 멈춰 섰습니다. 숨이 멎는다. 최 전무는 진석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지며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영자는 마이크를 입가에 대고 하객들과 얼어붙은 진석을 향해 마지막 선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진석 씨는 회사의 명의를 도용하고 법인 자금을 유용하여 저기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상간녀 미니에게 5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토지, 명품을 제공하며 심각한 배임 및 횡령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법원으로부터 이진석 씨가
보유한 회사 지분 90% 전체에 대한 가압류 및 매각 금지 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영자의 단호한 한마디에 진석은 뇌리를 정통으로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지분이 90%인데 내가 감히 날 어떻게 해임해. 이건 무효야. 진석이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영자는 품속에서 이혼 서류와 함께 주주총회 결의서를 꺼내 진석의 뼈아픈 얼굴 면전에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진석의 턱시도 위로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맹신하던 지분 90% 중에서 무려 45%는 젊은 날 당신이 세금 탈루를 위해 친인척 명의로 분산해 두었던 차명 주식이었지. 내가 지난 10년간 그 주주들을 일일이 만나 당신의 횡령 증거를 보여주고 우호 지분으로 돌아세웠어. 최 전무님의 지분과 소액 주주들의 지분을 합쳐 오늘 오전 당신의 대표이사 해임안은 51% 찬성으로 완벽하게 가결되었습니다. 이진석 씨, 당신은 이제 이 회사의 사장도 아니고 단 한 푼의 주식도 행사할 수 없는 범죄자일 뿐이야. 진석은 다리가 완전히 풀려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위와 권력이 주부라고 무시했던 아내의 정교한 10년짜리 덫에 걸려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주저앉은 것입니다. 영자는 시선을 돌려 맨 앞자리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상간녀 민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영자의 입꼬리가 우아하고 잔인하게 올라갔습니다. 민희 씨, 당신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이 남자, 이제 법인카드 한 장도 없는 완벽한 알거지니까 어디 마음껏 평생 데리고 살아봐. 참, 그리고 당신 명의로 된 강남 오피스텔이랑 외제차도 전부 회사 자금 환수 조치로 오늘 오전 압류 등기가 끝났으니 조만간 법원에서 형사 고소장과 함께 보게 될 거야. 민희는 비명을 지르며 가방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연회장 밖으로 도망치듯 뛰어나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진석은 영자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으며 구걸하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야, 내가 잘못했다. 단칸방 시절 생각해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다 돌려놓을게. 영자는 진석의 더러운 손을 구두 끝으로 가차없이 밀어냈습니다. 10년간 삼켜온 피눈물이 완벽한 사이다 복수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화려한 연회장의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밤바람이 영자의 뺨을 스쳤습니다. 25년의 기나긴 가면극이 끝나고 마침내 영자만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집필을 시작합니다. 챕터 8 새로운 길, 그리고 인생의 조각들. 화려했던 호텔 연회장의 불빛이 모두 꺼지고 폭풍 같았던 소동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은혼식장에서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한 진석은 결국 법인 자금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의 곁을 지키겠다던 상간녀 민희는 압류 조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진석의 돈 가방을 챙겨 달아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돈이 평생을 갈 줄 알았던 자수성가 사장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반면 영자의 시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아주 고요하고 정갈하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봄날, 영자는 정든 강남의 넓은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우 부부의 축복 속에서 교회의 작은 마당이 있는 아담한 주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넓은 거실을 홀로 지키며 느끼던 지독한 외로움 대신 이제 영자의 마당에는 이른 아침마다
따스한 햇살과 싱그러운 풀내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영자는 하얀 찻잔에 따뜻한 국화차를 따르며 마당 구석에 피어난 작은 들꽃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김을 향해 손을 뻗는 영자의 한 문장, 한 행동마다 서두름이나 불안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모욕의 세월 동안 가슴에 피눈물을 묻고 버텨왔던 영자였기에 지금 마주하는 이 소박한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다.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집니다. 영자는 문득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봅니다. 젊은 날 보증금 50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미싱을 돌리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남편의 배신을 견디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던 그 아픈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제 더 이상 그 손을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 손으로 자식을 지켜냈고 이 손으로 무너져가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구원해냈기 때문입니다. 영자의 입가에 엷고 단단한 미소가 번집니다. 인생은 결코 단 한순간의 사건이나 화려한 성공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매일 마주하는 작은 선택과 감정, 그리고 그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채워지는 하나의 거대한 퍼즐과 같습니다. 영자 씨가 걸어온 25년의 세월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칸방의 푸른 꿈이 배신이라는 날카로운 파편으로 부서졌을 때 그녀 역시 무수히 흔들리고 피눈물을 흘렸던 나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그 무너지는 슬픔에 자신을 통째로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소리를 지르고 머리채를 잡는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 대신 자식의 미래를 위해 숨을 죽이고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 손으로 찾아오기 위해 차갑고 단단한 준비의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10년의 침묵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상대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내 존엄을 지켜내기 위해 힘을 비축하는 가장 현명한 인내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배신과 시련을 마주하곤 합니다.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걸어온 청춘과 노력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은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자 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수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 악을 쓰고 똑같이 진흙탕에 구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이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가장 높은 곳에서 보란 듯이 내 삶을 아름답고 당당하게 성공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복수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무너진 파편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고통스러운 갈등의 한복판에 서 계시더라도 결코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도권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이 서글프고도 통쾌한 이야기가 지금 어디선가 홀로 눈물을 삼키며 인내하고 계실 수많은 신이여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다시 살아갈 단단한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자 씨가 홀로 당당하게 걸어나간 그 길처럼 여러분이 내딛는 앞으로의 발걸음에도 언제나 눈부신 햇살과 따스한 봄바람만 가득하기를 노후 풍경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 25년을 바친 결혼 생활의 끝은 은혼식이 아닌 화려한 파멸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상간녀 앞에서 알거지가 된 남편, 그리고 승리자가 되어 당당하게 걸어 나온 영자 씨. 그녀의 10년은 지옥 같았겠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 누구보다 눈부시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영자 씨의 용기 있는 새 출발을 우리 함께 응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과 응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은 여러분께도 그리고 저에게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풍경이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